하래. 네, 함수 빠르게 해볼게요. 함수, x는 y로의 함수, x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게 돼요. 두 개 하면 안 돼요. 안 써도 안 돼요. 그죠? 오직 하나. 함수가 성립되지 않는 건 다음과 같고요. x가 y로의 함수에서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 안 썼다는 얘기지. 그럼 안 돼. 그리고 두 개 이상 대응한다. 그러니까 두 번 썼다는 얘기야. 그래도 안 돼. 그럼 함수 아니야. 한 번만 써야 돼. 오직 한 번 써야 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y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만나냐. 네. 교점이 한 개만 있냐. 두 개 이상이거나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슝. 볼게요. x가 1, 2, 3이고 y가 0, 1, 2, 3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은 2한테 쐈어. 맞아. 정의역은 x. 그죠? x쪽에 있는 걸 정의역이라고 하고 y쪽에 있는 걸 공역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중에 맞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런데 치역이 1, 2, 3이야? 아니죠. 0, 2가 맞았으니까 여기 아니고 0, 2라고 이렇게 해놔야 되죠. 1, 2, 3 아니고.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 옳지 않은 것은 4번 라고 하시면 되고. 네. 문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네, 볼 거예요. 4, 6, 8번 보는데요. x의 범위랑 y의 범위가 등장해요. 이렇게 x값이 범위로, y값이 범위로 등장했을 때 흔히 하는 실수는 x 마일 0,1이구나, y 0,1이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건 그냥 범위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영역, 에어리어가 요만큼을 보고 싶다는 거야 지금. x랑 y를 요만큼으로 제한할 때 라는 얘기고, y는 x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x값과 y값이 요 안에 다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2니까 이렇게 싹 들어가네. 그지? 기억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 니은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0 넣으면 얼마죠? 0 넣으면? 근데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어? 왜 치우치게 그렸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y축이 0 이렇게 되네. 니은은 여기 안 들어가죠 지금 이 영역 안에. 그러니까 얘는 함수 아니라 이거야. 치역이 지금 없잖아. 그치? 얘는 절대값 보시면 당황하지 말고, 절대값 안 0 되는 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V자로 생긴 애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네? 1 넣었을 때 2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어차피 안 볼 거잖아. X값만 보면 X값이 Y값 안에 딱 들어가잖아, 여기 안에. 그래서 얘도 맞아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상하게. 어쨌든 기억 디귿이 정답이에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지 봐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기억 디귿. 네, 함수값 구하기. 함수값을 다른 말로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로 나눠진 함수가 등장했어요. 그때 마이너스 2랑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은 쪽 여기다 넣으니까 2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2는 여기다 넣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여기 없어지네. 0이고 여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3이 정답이네요. 네. 다음 R에서 R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5 구해보자고 했고, 일단 가조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예요. 그때 얘가 2차 함수 모양을 갖고 있네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때 나조건이 엄청 중요한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고등 수학에서 fx 더하기 4가 fx랑 같대. 그럼 얘는 f4랑 f0이 같은 거야. f0은 또 누구랑 같냐면 여기가 0 되려면 마이너스 하니까 f-4랑 같아.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4칸씩 갈 때마다 어때? 똑같은 애들이 있다 이런 뜻이고, 이걸 주기함수라고 해요. 주기함수. 얘가 주기함수의 표현이고, 이때 요 4가 주기. 이 함수의 주기는 4인
네 칸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 라는 뜻이라고. 알겠죠? 그러고 보니 가족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딱 4칸이죠. 그죠? 마이부터 2까지가 딱 4칸이야. 요만큼의 그림이 계속 반복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모양이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아, 위로 볼록해. 거꾸로 말해. 그다음에 0 넣으면 1이야. 이런 식의 그림이 4칸마다 반복되겠다. 뭐 이렇게 반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그려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F15는 4칸마다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4를 빼, 또 4를 빼, 또 4를 빼. 다이어트. 4를 빼. 4를 계속 빼면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4 빼면 F11이고 F7이고 F3이고 F-1까지 뺄 수 있죠. 계속 4를 빼면. 4 뺐을 때 요 범위 안에 들어온 값이랑 얘랑 똑같다고 얘기해 주겠다 하는 게 주기함수의 풀이야.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F-1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0, 0, 0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주기함수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고 계속 나와. 계속. 치환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 일단 치환을 이용할 때 치환을 되도록 하지 않고 구하는 게 좋겠고요. 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간단하게 치환해서 복잡한 걸 간단하게 치환해서 푸시면 되고요. 치환하지 않고 푸는 게 좋다 했으니까 F2를 구하재요. 가로 안의 숫자가 2가 됐어요. 이 가로 안에 얼마 2가 되고 싶어요? X는 5겠죠. 5. X에 5 넣으면 F2는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면 치환하지 않고 푸는 게 좋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서로 같은 두 함수라는 의미는 정의역이 같을 때 치역이 같은 값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뭐 혹시 F가 A일 때 G가 A일 때 B를 가지면 같은 A 값에서 같은 치역을 갖는다면 얘네들은 같은 함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정의역이 같다,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한 함수값, 치역이 같다 라는 뜻이 서로 같은 두 함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왜냐면 마이너스 0, 2에서 정의되는 정의역을 갖는 정의되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 마이너스 1 넣어볼까? 그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2는 4인가 뭔데요? 그죠? 얘가 누구랑 같으면 돼? G, 너무 가까워. G-1이 4면 되는 거야, 그냥. 같은 X에서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돼. 이러면 서로 같은 함수야. 다음, 0 넣었을 때, F0 넣었을 때 2인데요. G0도 2면 돼. 그럼 2 넣으시면, F2 넣으시면 2 빼기 3 더하기 2, 1이네요. G0 이렇게.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다가 각각 마이너스 1들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면 좋겠냐면 4가 나오면 좋겠는데 얘 4 나오네요. 얘는 안 나오고요. 얘도 안 나오고 얘는 4 나오네요. 얘네 둘이 나오네요. 얘는 0 돼버리고 0 넣었을 때 2 나오는 거 생각해보면 0 넣으면 3이니까 얘 탈락. 0 넣으면 약분하고 2. 얘가 답이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같은 X에 같은 Y값, 같은 X에 같은 Y값, 같은 X에 같은 Y값을 가지면 된다. 여기 뭐야? 네, 넘어가고요. 다음 보기 중 서로 같은 함수끼리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의역이 마일 1일 때 fx 이렇게 마일 넣으면 여기도 마일, 여기도 마일 1 넣으면 1, 1 둘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 정의역에 대한 Y값이 똑같잖아? 그럼 서로 같은 함수. 니은은 안 돼. 왜 안 될까? 니은은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가? 왜? 문제야? 얘는 분모에 1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분모 0 되니까. 그럼 값을 갖지 않잖아. 얘는 1을 넣을 수 있지. 1에서 얘의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래서 안 돼. x는 1에서 안 돼.
알겠죠? 얘가 분모가 0이 돼버려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되고 절대값 루트 x제곱은 이거 그냥 이게 절대값 x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뿔마 x로 나오는 거. 서로 똑같으니까 생겼잖아? 서로 똑같으니까 얘도 되겠죠. 기억 디귿 4번. 예, 이제 함수의 종류 몇 가지 배워볼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고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값이 서로 다를 때 걔네들이 갖는 y값, 함수값, 치역 다 똑같은 말이야. y값, 함수값, 치역 다 똑같은 말인데 걔네들이 다른 거야. x값이 서로 다를 때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된다. 요걸 만족하는 걸 1대1 함수라고 얘기한다. 얘의 대우도 참이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말은 돼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고. 이때 이걸 만족하면서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대. 즉 공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맞았대. 얘를 만족하면서 얘도 되는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다르대, x값이 다를 때 함수값이 다르대, x값이 다를 때 치역이 다르대를 만족하면서 치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맞는다면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고, 잘 표현하진 않지만 그럼 이런 거지. x가 1, 2, 3인데 y도 1, 2, 3인데 1대1 대응이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도 똑같겠죠. 그죠?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면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다는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고요. 요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안 돼? 다음 정의된 함수 중 1대1 함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1대1 함수 찾을 때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 라는 걸로 찾는 것보다 이렇게 2차 상수, 절대값 1차, 2차 함수로 등장하면 이걸 1대1 함수지만 그냥 약간 변형해서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대1 대응 뒤에서 얘기할 건데 늘 증가, 늘 감소거든요. 그죠? 진짜 100번도 넘게 얘기했어. 늘 증가, 늘 감소. 역함수가 존재한다. ynext 했지. 어쨌든 1대1 대응 늘 증가, 늘 감소를 기억했을 때 2차 함수 감소했다 증가하잖아.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상수함수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 얘도 안 된다 이거야. 절대값 함수 감소하다 증가해. 얘도 안 돼. 1차 함수 계속 증가해. 가능해. 얘는 증가하다 감소해.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해서 풀어주시면 조금 쉬워요. 얘를 풀 때. 4번이 정답.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1대1 대응. 왜냐면 얘가 있어야 역함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해요. 1대1 대응, 여기 써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함수가 정의역 내의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 증가를 쓰는 게 아니죠.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커진다. 이게 증가예요. 감소,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은 작아지면 감소가 됩니다. 이 표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하면 늘 증가, 늘 감소. 이건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같다. 1대1 대응에서 나온 거죠. 1대1 대응이면서 늘 증가, 늘 감소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493번을 잘 이해하시면 이 문제들을 잘 푸실 수 있고요.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실수 전체집합 R에서 R로의 함수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두 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때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 보는 순간 늘 증가, 늘 감소. 우리 시험 범위에 역함수가 안 들어가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 역함수가 들어가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할 게 많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재요. 그런데 fx 함수를 봤더니 얘가 1차 함수, 얘도 1차 함수야. 그죠? 1차 함수, 1차 함수야.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지? 1차 함수?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글자?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 기울기. 기울기는 어디 있어? 기울기는 어디 있어?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야. 그지? 기울기가 뭘 결정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결정해. 다시 1차 함수.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고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해.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해.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요 1대1 대응, 늘 증가, 늘 감소에서 1차 함수가 등장해. 얘를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오, 대박이지.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같은 거였어. 대박이지. 그때 직선의 방정식에 누구?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 a, x 앞에 개수가 기울기라고, 걔가 양수면 증가, 걔가 음수면 감소한다고. 그런데 여기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네. 뭐 하고 있어? 감소. 1대1 대응이면 늘 감소해야 돼.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돼. 답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몇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두 번째, 1대1 대응은 늘 증가, 늘 감소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울기가 증가와 감소를 결정한다는 걸 또 알아야 돼. 기울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x 앞에 개수. 그리고 얘를 보면서 감소하는구나 판단하시고 얘도 감소해야겠구나 판단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요 문제가 지금. 요 하나를 풀려고 배경 지식이 엄청 많이 필요해. 부등식도 풀 줄 알아야 돼. 그래 답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야, 요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건 1차 함수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등장했을 때 위에 있는 기울기랑 아래에 있는 기울기를 곱했을 때 기울기와 기울기 다시를 곱했을 때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얘도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같아야 늘 증가, 플러스면 플러스, 늘 감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양수여야만 한다는 거죠. 양수여야만 얘가 1대1 함수를 갖는다라고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정리해 두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시험에 거의 등장하겠죠.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요 두 개 곱해서 답 구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터프 498번. 실수전체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a 절대값 x-1 절대값 x-2를 가지고 1대1 대응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물어봤어. 절대값이 등장하면 당황하지 말고 구간을 나누겠다 생각하시라고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1이니까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뉘고요. x가 1보다 크면 양수로 나올 거예요. 100 같은 거 집어넣으면 99 양수잖아. 그치? 양수로 나오니까 a 더하기 1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1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올 거야. a 마이너스 a 더하기 1x 더하기 a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안녕. 이때 얘도 1차 얘도 1차. 1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고, 여기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늘 증가하거나 늘 감소해야 하니까 이 기울기랑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된다.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양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내고 여기다가 먹여주시면 a 더하기 1, a 빼기 1, 음수 이렇게 되죠. a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될 겁니다. 4번이 정답. 아시겠죠? 잘 정리해 두시고, 정리해 두라는 건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는 거야. 기억.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기억으로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지. 1대1 대응인 미지수 구하기 9요. 다시 가봅시다. 집합 x가 마일부터 3까지래.
여기서 정수를 꺼낸다, 안 꺼낸다? 안 꺼낸다. 구간으로 나오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라고 아까 했죠? 그래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에어리어를 사용하겠다. 요렇게 알려준 거야. 그럴 때 1차 함수가 등장해서 1차 함수.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 1대1 대응이 된대. 늘 증가 혹은 늘 감소. 되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하여 4ab의 값을 구할 건데 a, x 앞에 개수, 기울기, 양수. 기울기 양수면 증가 감소? 증가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죠? 이 문제의 해석이 에어리어 그리시고 1차 함수인데 1대1 대응 늘 증가 늘 감소. 양수. 기울기가 양수. 증가하네. 그럼 여기서 증가해야 돼. 이 영역 안에서 증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1차 함수가 생기면 증가하겠죠. 계속.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한다고. 즉 마이너스 1,0과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라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야. 그게 ax 플러스 b라고. 구하시면 3 빼기 1 하시면 4분의 2 빼기 2 하면 2가 얘가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가 되겠죠. 이때 얘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돼야 돼. 2분의 1이 필요하구나. 얘가 a구나, 얘가 b구나 해주시면 된다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4ab 구하시면 1이 정답이고 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혹 여기가 음수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찾아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2랑 3,0 지나는 그래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런 유형도 많이 나오니까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A가 양수면 증가하잖아. 증가는 큰 작작이거든. 부등식 할 때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큰 x에서 큰 y 값을 갖고요. 작은 x에서 작은 y 값을 갖는 게 증가예요. 큰 작작이야. 작은 x랑 작은 y랑 짝이고 큰 x랑 큰 y랑 짝이야. 요렇게. 알겠죠? 증가하면. 다음 문제는 감소한다 했잖아. 0보다 작다며 여기가 감소야. 그럼 큰 작이야. 작은 x가 큰 y를 갖고 큰 x가 작은 y를 갖게 페어링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짝 지어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이 아시겠죠? 502번에는 x가 1부터 2까지, y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등장하고요. 이때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고요. x가 a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ab 더한 값 구해보고 얘도 x의 범위, y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그래프의 범위를 찾아서 써서 보여주면 1부터 2까지 있대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있대요. 요런 범위인가 봐요. 요런 범위 지금. 찌그러졌어. 금세 마음이 찌그러졌어. 마음이 찌그러져서 그래. 친구야, 자꾸 자. 앉았어? 내 눈을 바라봐. 자면 또 묻힐 거야. 봐봐. 얘는 몇 차 함수가 나왔어? 2차 함수가 나왔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지? 축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 얘는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슉 하면 얼마야? 맞아,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다?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는 거지. 축이 여기 있어. A가 뭐였대? 양수였대. 최고치 한계수 양수였대. 아래로 볼록해. 축은 여기 있어. 이렇게 기어 올라가겠네? 그럼 여기서는? 그지 않아? 축이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증가할 거 아니야.
여기서는 무조건 증가한다고. 요 구간 안에서 무조건 증가한다. 이해되죠? 증가한다는 거. 증가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그려줘야 돼? 증가하려면 이렇게 그려줘야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증가하려면, 이차 함수가 증가하려면 요거랑 요거를 지나야 돼. 아까 증가하면 뭐라고? 큰 작작. 작은 x랑 작은 x. 큰 y, 작은 x랑 작은 y, 큰 x랑 큰 y를 가지면 돼. 큰 작작. 그러니까 얘가 1,-2랑 2,3이랑을 지나가고 있으면 돼. 저 fx 그래프가. 1 넣어보면 a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면 되고요. 2 넣어보면 4a 더하기 4a 더하기 b가 3이면 됩니다. 그러면 8a 더하기 b가 3이고요.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요. 변변 빼주시면 5a가 5고요. a는 1이 돼요.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5가 돼요. a, b 더하시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제일 중요했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여야 됐어. 2차 함수에서는 축이 중요해, 축.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이쪽은 증가할 거니까 아,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A가 음수였으면 반대했겠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겠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두 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요거 문제 다 풀어줄 건데 요 문제 다 풀어주는 거 하나씩 다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잘 나오는 걸 찝어주긴 하겠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 이 말은 뭐냐면 y값이 뭐여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y값이 뭐여도 상관없어 다 돼 이런 얘기야.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fx가 a보다 큰 곳에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a보다 큰 곳에서 1대1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fx가 몇 차냐면 2차 함수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축의 방정식이 3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A라는 게 3보다 작은 쪽에 있어 봐. 그러면 A가 여기 있어. 첫 번째. 이렇게 하자. A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까지는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대1 함수 이런 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1대1 함수를 이렇게 하면 여기 얘도 얘랑 똑같은 값을 갖잖아. X 값이 다른데 Y 값이 똑같이 되잖아. 1대1 함수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면 안 돼. 2차 함수일 때. 그럼 어디서부터 가능해? 3부터는 계속 증가만 할 거 아니야. 그지? 3보다 큰 쪽에 어딘가에 A가 있으면 무조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런 A의 최소값은 3부터 가능하잖아. 모든 데서 다 가능하니까 A는 3부터 가능해. 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죠? 두 번째는 어디다가 하시면 되냐면 여기 돼 있다. A는 A로의 함수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돼요. A는 A로의 함수. A에서 A로의 함수에다가 표시하면 돼. 이때 이 A에서 A로의 함수는 요 A 앞에 있는 A를 뭐라고 불러? 세 글자로. 세 글자. 앞에 있는 함수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맞아, 정의역이라고 불러. 뒤에 있는 A로의 함수의 A는 뭐라고 불러? 치역, 공역이라고 부르겠지. 그냥 얘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그럼 X의 범위가 K보다 크고 Y의 범위는 K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정의역, 치역. 아니 뭔 소리야. 정의역, 공역. 아니 크다가 아니 작다는데. X가 K보다 작고 Y도 K보다 작다가 됩니다. 정의역, 공역 이렇게 되는 거야. KK. X의 범위 정해졌고 Y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그죠? 앞에 거랑 다른 건 얘가 Y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앞에 건 Y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고 K가 X가 어디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번엔 이쪽을 봐주래. 작대. K가 작대. 근데 X에다 K를 집어넣었을 때 Y도 K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해되나요? 얘가 X의 범위야, 얘가 Y의 범위야. 근데 그거가 어디보다 작아야 되는데 K를 넣으면 K가 나오면서 작으면 좋잖아. 그치? 무슨 말이냐면 X가 K보다 작으니까 X에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K라고. X가 이렇게 있으면 K 뭐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으면 K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가 작을 거야. 작아진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게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잖아. 맞지? 이해되네? K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증가하면 뭐라 그랬어? 큰이라며. 증가하면 큰. K랑 대응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X에다 K 넣으면 Y에도 K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K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될 거라고요. 알겠죠? 어떤 경우에 A는 A로의 함수 혹은 X는 X로의 함수라고 써 있으면 여기에 있는 K라는 글자를 X랑 함수값에 그냥 다 똑같이 대입한다고. 이렇게. 어떤 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역함수를 갖는 거니까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얘랑 X랑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 하지만 똑같은 말이야 그게. 어쨌든 X랑 Y에 K를 다 집어넣으면 돼. 넘어가니까 K제곱 더하기 3K가 0이고 K로 묶으니까 K 더하기 3이 0이고 K는 0이고 K는 마이너스 3인데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걔보다는 작은 쪽에 K가 존재해야 말이 된다 했죠? 그래야 늘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K는 누구? 마이너스 3이야 라고 골라주시면 된다. 1번. 알겠죠? 한 번 더. 505번. 얘는 체크할 건 없고 그냥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정의역이 K보다 크고 공역은 K 플러스 3보다 크대. 아, X는 K, Y는 K 플러스 3.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래로 볼록하고 얘가 추계방정식이 2분의 1이야. 근데 크다지 둘 다. 둘 다 커. 그러면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지. 증가하면 뭐라고? 큰. 작작. 얘가 작은 거, 얘가 작은 거. 여기 넣으시면 돼. X, K 플러스 3, X의 K제곱, K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X랑 Y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된다. 요거 하니까 다시 앞에 게 또 이해되죠? 요걸 하니까. 앞에는 시작이 똑같잖아. 여기가 그냥 K로 나온 거라고. 지금 아까 앞에 문제는 504번은 여기가 그냥 K로 나온 거라고. 그죠?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뜻이 여기를 그냥 K로 쓰세요 라는 얘기라고. 공역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지만 A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요거 풀면 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이야. K는 마이너스 3이랑 1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2분의 1보다는 뭐 해야 돼? 큰 쪽에 있어야지만 늘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아니죠. 마이너스 3 되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1이 정답이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고. K값. 아시겠죠? 마지막. 네. 아, 진짜? 잘못했나? 아, 그러네. 마이너스 1이랑 3 나오네. 3이 정답이네요, 그럼. 됐죠? 506번. 정역 X가 K보다 큰 거야. 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한데 여기가 1대1 함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Y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Y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을 의미하고요. K의 최소값을 A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서 오냐면 추계방정식에서 그냥 답이 나옵니다.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에서 나와요. 이게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예요. 이 A값 구하는 게. 맨 처음에 몇 번이죠? 503번? 맞아요? 그 얘기예요. 요게. A값 구하는 거 503번 얘기고요. fx가 x는 x로의 함수. x는 x로의 함수래. x 누군데? k. 이게 뭐라고? 공역. 공역도 누구? k. 여기도 k 들어가고 k 들어가면 돼. k는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6을 만족시키는 게 b. 이때 넘기니까 x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6은 0. 2랑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런데 추계방정식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거보다 큰 2가 정답이겠네. b는 2.
B에서 A를 빼면 3,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 라인에 있는 문제들 꼭 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잘 나오는 건 요게 잘 나와요. x는 x로의 함수 1대1 대응이 잘 나와요. 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항등이라는 표현은 하나마나한 짓을 하는 거다. 함수에서도 항등함수는 하나마나한 짓, 즉 1을 넣어서 박스에 1을 넣었는데 또 1이 나오는 거야. 하나마나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x는 x로의 함수가 fx가 x일 때, 즉 y는 x일 때 이게 항등함수의 식인 거야. y는 x.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자기 자식이 그냥 나와버려. 그런 걸 항등함수라고 하고 i로 나타낸다. 뒤에 합성함수 할 때 얘기하겠지만 합성해도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거고요. 상수함수라는 건 x는 y로의 함수에서 모든 원소가 y의 한 원소만에 대응되는 거야. 뭔가 약간 이상한 상황인 거야. 모든 애들이 다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 그런 건 이상하잖아. 그지? 뉴진스가 나왔는데 한 명만 좋아해. 이상하잖아. 그지? 골고루 좀 좋아해야 말이 되잖아. 아닌가? 얘네 상수함수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고요. 치역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치역의 원소가 하나만 존재하는 좀 이상한 애들을 상수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f가 상수함수면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 그죠? 얘가 함수값이죠. fx 함수값. 함수값 한 개밖에 없잖아. 상수함수. 맞아요. f가 항등함수하면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왜냐면 넣은 게 치역이 되는 거니까 같겠죠. 둘이. 치역과 정의역 같겠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게 항등함수가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함수 먼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했죠.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야.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게 1대1 함수의 1대1 대응의 정의야. 이거 맞는 얘기고. nx,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같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 x의 개수가 3개였어. y도 3개였어.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 여긴 애들이 다 화살표를 맞아. 그럼 1대1 대응이다. 맞지? 이것도 맞아.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이 fx2일 때 x1이 x2이면 이거의 대우를 구하시면 대우 x1이 x2가 아니면 fx1도 fx2랑 달라가 된다 그랬죠. 이게 뭐? 이것만 있으면 1대1 함수.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여기가 1대1 대응 아니고 1대1 함수라고 쓰여 있어요. 5번이 틀렸어. 저것만 있으면 1대1 함수야. 5번이가 틀렸고요. 풀어보시고. 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값 구하기 유형식. 네, 간혹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고요. 네, 공부하다 보면 늘 나오니까. 약간 추론 능력이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를 생각할 때 일단 0 집어넣고 뭐 1 집어넣고 이런 거 해보셔서 하시면 수월하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0을 집어넣어. x에 0 집어넣고 주어진 게 3이니까 y에다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f에 0 더하기 3은 f에 0 더하기 f3이 됩니다. 0 더하기 3도 어차피 f3이니까 f3 2였고요. 2는 f0 더하기 2야. f0은 0이겠죠. 0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누굴 구하자 했는데 f-3을 구하자. 그럼 f0이 0이었다는 걸 가지고 3을 알아. -3을 알제. 그러면 x가 3, y가 -3이라고 생각하면 f의 3 3은 f3 더하기 f의 -3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얼마가 돼? 0이 되잖아요. 0. f0은 0이었고 f3은 2였으니까 f의 -3은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f의 -3은 -2가 되겠죠.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요렇게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 문제에서는 키가 포인트야.
예,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해진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1을 알려줬네. f1이 1이래.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xy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x에다 1 넣고요. y에다도 1을 넣어볼까요? 그럼 f의 1 더하기 1은 f의 1 더하기 f의 1 더하기 xy 곱하기가 1이죠. 1. f2는 f1이 1이었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게 되네요. 3. 그럼 뭐 이제 뭐 하고 싶어? x에 얼마 넣고? x에 2 넣고 y에 2 넣으면 f4 나오는 거 아니야? f의 2 더하기 2는 f의 2 더하기 f의 2 더하기 이 4가 되죠. 4. 우리 곱하니까. 그럼 얘가 3 더하기 2, 3 더하기 2, 4니까 10. 4번이 정답이네. f4는. 이렇게 요거 뭘 넣어서 뭐가 나올지를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힘이 조금 필요하고요. 몇 번 풀다 보면 보일 겁니다. 몇 번 계속 고민을 하시다 보면. 예,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x는 y로의 함수의 개수는 n분의 m이고요. 너무 빠르게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x가 1, 2, 3, y가 1, 2, 3, 4 있으면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2가 쏠 수 있는 것도 4개. 3이 쏠 수 있는 것도 4개여서 어떻게 되냐면 4의 세제곱까지가 되고, 그러니까 y의 x제곱까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y 개수, x의 개수 이렇게. 요 얘기가 그 말이에요. 1대1 함수의 개수 하시면 1이 쏠 수 있는 거 4가지, 2가 쏠 수 있는 거 3가지, 3이 쏠 수 있는 거 2가지로 바뀌거든요. 4, 3, 2. 이거는 y, p, x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순열로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함수의 개수 순열로 생각하시면 된다. 1대1 대응은 팩토리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순열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얘는 이렇게 쓰는 거, 이거 파이라는 거 나중에 배우거든요. 파이, 중복, 조합 이런 거 배우거든요. 중복, 순열, y, 파이, x 이런 거 배우는데 저거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나중에 고3 때 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n개, y의 개수와 똑같다. 예, 1, 2, 3에서 1, 2, 3의 함수의 개수 중 x가 1, 2, 3, 1, 2, 3, x 1, 2, 3 개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대응은 1이 쏠 수 있는 거 3개, 2개, 1개, 3팩토리얼이에요. 1대1 대응의 개수. 이게 a죠. a는 6. 항등함수의 개수는 늘 1개밖에 없어요. 항등함수의 개수는 늘 1개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고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b는 1. 상수함수의 개수는 이쪽 공역의 개수와 같죠. 3개. 10가지가 있네요. 다 더하시면. 항등함수의 개수는 늘 1가지밖에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y는 x 그냥 그거 하나뿐이야. 기억해 주시고요. x가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x는 x로의 함수 f에 대하여 f는 1대1 대응이래요. x의 원소에 대해서 f,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0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야. 처음에 x가 마이너스 2라면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의 2는 0이구나. 여기다 넣으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마이너스 2 넣으시면 0이구나. 되죠? 됨? 여기까지 이해됨?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마이너스 2가 고를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예컨대 마이너스 2를 얘가 딱 골랐어. 마이너스 1을 얘를 딱 고르면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뭘 고를 수밖에 없어? 2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선택됨에 따라 2는 자동으로 골라지지. 자동으로 골라져. 자동이 영어로 뭐야? 자동. 뭐야? 수동. 수동은 영어로 뭐야? 수동. 수동.
자동은 오토매틱이고 수동은 매뉴얼이야. 어쨌든 얘가 선택됨에 따라 얘는 뭐야? 자동으로 골라줘. 그럼 얘는 내가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얘가 골라지면 얘 때문에 얘는 그냥 자동으로 골라지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얘는 2가 되는 거야. 좋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얘는 자동으로 1이 되는 거네. 얘가 0을 선택하면 얘가 자동으로 0을 선택하는데 그런 일은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니까 얘도 0 고르고 얘도 0 고르는 일은 있으면 안 돼. 안 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1을 고르면 얘가 마이너스 1을 고를 거고요. 얘가 2를 고르면 얘가 마이너스 1을 고를 겁니다. 즉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4가지가 있어. 이때 2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2는 자동으로 선택돼. 오토매틱하게 선택돼. 알겠죠? 얘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데 그러면 얘가 4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이너스 2 선택했을 때 얘가 2 선택하는 걸 했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 봐야 돼.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1이 0입니다. 얘는 뭘 선택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선택했을 때 1 되고요. 0, 0 못 선택하니까 1, 마이너스 1. 얘는 2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얘가 마이너스 선택하면 얘는 1을 자동으로 선택하겠구나. 자동적으로 0은 누굴 선택할 수밖에 없어? 0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F0 더하기 F0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0, 0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8가지가 끝이야. 8가지가 끝이야. 여기 뒤에 요 함수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엄청 다양하게 시험 문제에서 냈었습니다. 알겠죠? 저 값을 다르게 해서. 네, 함수 끝. 네, 8시까지 쉬었다가 합성함수만 할 거예요. 이거 집합 중간고사 2021 내신 기출문제 받은 사람 받았나? 안 받았어? 모자르는데? 받았죠? 응. 받았어? 받은 것 같다. 그지? 받았지? 너는? 없어? 아니, 책 풀면 돼요. 주는 거예요, 일단. 답지도 줬어? 답지 줬죠?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함수 2개가 연속적으로 이어서 진행되는 거고, 앞에서 나온 함수가 뒤에 나온 함수의, 앞에 나온 함수의 치역이 뒤에 나온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치역이 정의역으로 변한다 라는 게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단 함수값 구하는 것부터 해보면 F3, 여기 F3 먼저 하는 거죠. F3은 2였고 G2는 5죠. 그래서 F3은 5가 되는 거죠. G3은 3이고, 맞나요? G3은 3이고 3 넣으면 2가 되죠. 7, 3번이 정답이네. 계산하셔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고요. 터프 보시면 fx랑 gx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해보재요. 구하면 되죠. fg0 더하기 gf0을 할 거고요. f에 0 일단 g에다 0 넣으면 2보다 작은 쪽에다 넣으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2 더하기 f에 0 넣으면 a죠. ga
10이 된다는 거죠. f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고요. a인데 여기 G에다 넣을 수 있는 A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위에다 넣을 수 있고 아래다 넣을 수 있죠. A가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로 나뉠 건데 A가 여기 2보다 작은 거 넣으면 여기가 2보다 작은 거 넣으면 A로 넣을 수 있는 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넣었을 때 얘가 점점 작아지잖아. 여기 작아지잖아. A가 작아지잖아. 10에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럼 그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또 A 값도 3보다는 다 크잖아, 보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이 10 이렇게 되고. 넘겨서 계산하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2가 0이고요. A가 12가 0인가요? 뭐가 잘못됐지? 마이너스 어디가 잘못됐냐? F 마이너스 2 더하기 A제곱이 10 답이 안 나오는데? 나오나요? 10. 3인가요? 아, 얘가 3 나오네? 그죠? 9 더하기, 네, 그죠? A 3 해주시면 되고, 뿅. 합성함수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에다가, G에다 F를 합성한다는 건 GF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치역이 얘의 정의역이 돼야 되니까, 이 치역과 정의역의 관계가 부분집합 관계로, 즉,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문제로 풀어보면 1, 2, 3에 대해서 x는 x로의 함수가 말이 되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x가 1, 2, 3인데 x로 가는 데 1, 2, 3인데 또 x로 가는 게 1, 2, 3인데 여기가 f고 여기가 g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1, 2, 3에 꽂혀야 되고 여기 있는 애들은 또 1, 2, 3에 꽂혀줘야 돼. 화살표를 쏴줘야 된다는 소리야. 대응돼야 된다는 소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F1은 A 더하기 3이고요. F2는 2A 더하기 3이고요. F3은 3A 더하기 3이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1, 2, 3에 와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부터 가능하냐면 A가 0, 0, 0을 넣으면 3에 가서 다 꽂히죠. A에다 0을 넣으면. 아니면 0보다 작은 걸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2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네.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넣어도 여기는 돼. 근데 얘가 안 돼. 아니,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얘 1이 되니까. 그러네. 근데 보기에 마이너스 1은 없어. 그지? 그래서 0이 답일 건데. 어쨌든 여기에 나온 애들이 여기에 가서 꽂혀주고, 여기에 꽂힌 애들이 다시 여기로 가서, 일단 3 넣으면 1이잖아요? 다 말이 돼야 돼. 요렇게 상수함수 되시고, 요렇게 간 거예요, 지금. 이 함수는. 그래서 A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A가 2가 되면 5가 되는데 5가 여기 꽂히지 않잖아요? 2가 되면 7도 안 꽂히고 2 되면 9인데 안 꽂히잖아. 그래서 말이 다 안 돼. 그래서 A 값으로 될 수 있는 건 1번 0밖에 없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얘인데요. fx, gx, hx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1차 함수, 2차 함수, 절대값 1차 함수 얘네 셋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fx부터 일단 그려보면 x가 0부터 3까지만 볼 거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3 넣으면 2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져요. 그때 얘의 y값을 써볼 거야. y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될 겁니다. 이렇게 y값. y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예요. gx 여기 위에다 그려볼까? gx는 2분의 1 x제곱이니까 이렇게 널찍하고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가 나오는데요.
2 넣으면 2거든요. 그럼 여기서 y 값만 볼 거니까 y는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갔겠죠. 그래프 요만큼인데 0부터 2까지 y 값을 가져요. y랑 만나는 애들을 해보면 0부터 2까지야. 여기에 y 값은 0부터 2까지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세 번째 hx는요. 마이너스 1에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볼 거거든요. 그러면 2 넣었을 때 3인가 봐요. 그죠? 여기다 2 넣으면 3, 마이너스 2 넣으면 1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얘도 y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만 보면 0부터 3까지 y를 갔죠. y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갔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정의되지 않는 거 해볼게요. 1번 f gx gx가 갖는 y 값의 범위 여기죠.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가 f의 x에 포함돼야 돼. 0부터 2까지가 x에 포함돼야 돼. fx. 0부터 3에 포함되죠.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얘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두 번째, f의 hx인데요. hx의 y값. hx의 y값 0부터 3인데 얘가 f에 들어가야 돼. 똑같네, 둘이. 그래도 부분집합이라고 말해줄 수 있죠. 똑같아도. 포함되죠. 3번, g의 fx. fx는 마이너스 1부터 2였는데 g랑 똑같아. 가능해. 4번 g의 hx. hx 얘였죠, 얘. 여기 hx 안 썼어요. 0부터 3이 누구한테? g한테 들어가야 돼. 0부터 3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안 들어가? 2부터 3까지가 안 들어가죠. 발예가 있네. 이게 안 들어가. 포함 관계 없어. hf. f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얘가 h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쏙 들어가네. 이렇게. 4번이 말이 안 된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함수 구하기 문제고요. 얘도 보시면 fx가 2x-3에다가 hx를 합성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 fhx라는 건 f의 x자리에 hx를 넣는 거잖아요. 그죠? x자리에 hx를 넣어. 이 hx 마이너스 3이 x-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누구 구하지? h2. x 얼마 넣어? 2. 이 h2는 1이고 넘어가면 4. h2는 2.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깔끔하겠죠. 두 함수 fg가 있고요. h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합성함수식을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해볼래? 라는 거고요. 얘는 f g2는 h 더하기네. hf2 구해보세요. 일단 g2 10이야. f10 f10이면 33이네요. f2는요 2, 3은 6에다가 3 더하니까 9. h9를 구하라는 거야. h9 여기서 h9를 구하면 되겠네. f h9는 G9는 얼마죠? G9 99, 81, 87 H9라는 건 3, H9 더하기 3이 87 넘으면 84 약분하면 3으로 3, 2, 6, 3, 8에 24 맞죠? 얘가 28이 되네요. 둘이 더하면 61 네, 4번에 있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문제예요. 예, 합성함수 성질. 합성함수는 본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세 번째, 항등함수를 이렇게 저렇게 합성해도 자기 자신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라는 건데요. 문제에서 어떤 게 등장하냐면 원래 교환법칙이 안 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하는 어떤 K값을 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등장하고요.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F에다 G를 넣는 거야. F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랑
G의 2x-5가 같아지는 상황. F에 x 대신에 이만큼을 넣으니까 2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이렇게 안 써지냐? 마이너스 5랑 G에다가 이걸 넣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같아지는 상황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뭐죠?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이거 이상한 거 썼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더하기 k가 같아지는 상황. 2x 지워지고 넘기면 k는 13번. 계산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예, 합성함수와 1대1 대응 문제고요.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1대1 대응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x가 1, 2, 3이고 y가 a, b, c고 z가 4, 5, 6일 때 x는 y로 y는 z로 가는 함수 f랑 g가 있다. 1은 a로 갔다 이거고 c는 b로 갔다 이거야. 여기가 g, f, e가 4인데 g에서 지금 4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a가 4로 가든가 b가 4로 가면 되죠. a가 4로 가든가 b가 4로 가면 돼. 즉 FE가 A거나 FE가 B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FE가 A는 안 돼. 왜냐면 1이 A로 가버렸잖아. 1대1 대응이고. 그죠? 이거 안 돼. 2는 B가 돼. 2는 B가 돼. B는 4가 돼.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는 이렇게 됐네.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네. F3은 얼마로 갈 수밖에 없어? C로 갈 수밖에 없네. C로 갈 수밖에 없네. 해주시면 된다. 예, 합성함수의 추정 파트고요. 여기만 잘 넘어가면 끝나고, 이것도 거의 시험에 한 문제씩 늘 등장합니다. fx가 x 더하기 1일 때 f1을 f라고 하고 fn 플러스 1을 f 합성 fn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함수를 합성해 가세요 라는 뜻이고 100번 합성하세요 5를 넣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f5는 5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6입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합성한다는 건 f2의 5고요.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야. 6 더하니까 5 더하기 2가 돼요. 얘를 다시 집어넣어. 1일 때 여기 1이고 2일 때 여기 2야. 3일 때는 얘를 다시 한 번 넣으니까 5 더하기 3이 되겠죠. F100의 5는 5 더하기 100이 될 거고 답은 105,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580번. A가 0부터 1일 때 A에서 A로의 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 값을 구해볼래? 라는 거고요. 일단 4분의 1 넣으면 얼마냐면 2분의 1이네요. 요거 F2의 4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을 다시 한번 넣으라는 거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1 나와요. 1. 1을 다시 넣으라는 거니까 1을 넣으면 0인데요. 0 넣으면 다시 0이에요. 계속 0 나오겠죠, 뒤에는. 그래서 다 더하면 2분의 3,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유형이었네요. 별거 없었고요. 아, 얘는 다르게 생겼는데 얘는 F2002의 4분의 5를 구하죠. 일단 4분의 5를 한 번 넣으면 2분의 3이 됩니다. 이건 넣는 거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분의 3을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요. 1. 1을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1을 넣으면 2가 돼요. 2. 2를 넣으면 0이 되고요. 0을 넣으면 1이 되고요. 1을 넣으면 2가 되고요. 2를 넣으면 0이 돼요. 여기 뒤가 반복되네요. 이만큼이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 얼마를 구하는 거냐면 지금 2002를 구하는 건데 요거 하나가 앞에 있고 얘네들이 반복되죠. 그러면 2002라는 건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을 하면 4고 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잖아. 그럼 여기서 나머지 1이니까 얘가 답인데 얘가 하나 남으니까 얘가 답이야. 거꾸로 가서. 0이 답이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하나 있으니까 하나 없애. 2001이라고 하면 3이니까 여기 세 번째가 답이야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다시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 나머지 하나 남았어. 원래 나머지 하나 남으면 첫 번째 걸 쓰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앞에 하나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 하나만큼 뒤로 간다고, 뒤로. 1이었으니까 뒤로 가니까 3. 얘가 답이었다고. 아니면 2001이라고 생각한다고. 얘를 아예 버리고 이게 그냥 2001개만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2001로 하면 나머지 3이니까 그냥 세 번째가 답이라. 3, 나 이거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나누어 떨어지면 0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네. 옛날에 이거 많이 나왔는데 앞에 남기고 하는 거 요새는 잘 나오진 않아서 일단 넘어가 보고요. 4분의 1에 100 해볼게요. 4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이고 2분의 1 넣으면 1이고 1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4분의 3이고 4분의 3 넣으면 4분의 1이고 다시 4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개가 반복하냐면 5개가 반복해. 100은 5개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지면 0이 아니고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얘라고 생각한다. 얘. 맨 끝에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넣는데요.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여기서부터 반복되는 거죠. 1부터 보여요? 2분의 1 넣으면 1부터 반복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반복해요. 여기가 요만큼이 반복의 사이클이고 98은 5로 나누면 3 남으니까 1, 2, 3, 4분의 3, 4분의 4, 1이 정답, 3번이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합성함수 수정 두 번째고요. 똑같아요. 요게 저런 그래프로 나와 있냐 이런 걸로 나와 있냐 똑같고 F에 1 넣으면 2고요. 1 넣으면 2고요. 2 넣으면 3이고요. 3 넣으면 1이고요. 몇 개가 반복해? 3개가 반복하죠. 3개가. 그죠? 3번씩 반복해. 그러니까 2019 어떻게 하냐면 2 더하기 1 더하기 9를 해. 그럼 나누어 떨어지지. 맞아요? 2 더하기 1 더하기 9하면 10이니까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러면 1 넣으면 2였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3이었고 3 넣으면 1이었잖아. 요게 반복하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얘가 나오는 거죠. 1 빼기 2020은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그럼? 얘가 남겠네 얘가. 그 다음 거 2 마이너스 1 5, 8, 5 집합 A가 1, 2, 3, 4고 A에서 A로의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된대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A 1, 2, 3, 4 A 1, 2, 3, 4 1은 2로 가요. 2는 3으로 3은 4로 4는 1로 가는 그런 함수네요. 2 넣으면 3 3 넣으면 4 4 넣으면 1 1 넣으면 2 이렇게 4개가 반복하는 거죠. 그럴 때 100을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2가 돼요. 2 더하기 3 넣으면 얼마였죠? 3 넣으면 4 4, 3 여기 이렇게가 반복하는 거죠. 이번엔 그럴 때 얼마야? 201인가요? 201은 나머지 1이네. 그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이네. 얘네 6이 정답이네요. 맞나요? 3 넣으면 4. 네, 그죠? 나머지 1이니까 3 넣었을 때 첫 번째 거. 네. 6이 정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넘어갈 거고요. fx는 a의 실근 구하기. 네, 만족하는 거 구한다 뭐 이런 건데요. 네, 이거 첫 번째 문제만 풀어볼게요, 같이. x가 0부터 1에서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일 때 fx는 2분의 1의 실근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게 1학년 문제에선 잘 등장하지 않고 2학년이나 3학년 갔을 때 잘 등장해. 어려운 문제에서 요 풀이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수능에서 요새 계속 나오다가 킬러 문항 없어진다고 해서 안 나왔어. 9월 달에. 그래서 아마 또 한참 동안 안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f에 fx가 2분의 1이고요. 이 합성함수에서 요 껍데기, 밖에 있는 걸 껍데기라고 하고 요 안에 있는 건 알맹이라고 할 거야.
겉함수, 속함수라고도 표현해요. 이 겉함수가 2분의 1이 되는 걸 먼저 할 거야. 겉함수가 2분의 1이 되는 걸. 즉 f에 어떤 별을 넣었더니 2분의 1이 되었대 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게 fx니까 f에다가 어떤 별을 넣으면 2분의 1이 된대. 즉 함수값이 2분의 1이 되는 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죠. 별 1, 별 2 이렇게 있는 거죠. 별이 2개 있다. 그러면 다시 요 fx가 별 1이 되고 fx가 별 2가 되는 거죠.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fx가 별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별 1이 얼마냐면 2분의 1이랑 만나는 거 여기 중간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4분의 3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 중간 위가 4분의 3이고 여기가 4분의 1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4개야. 이렇게 찾아주는 게 요 문제고요. 요새 요걸 어떻게 풀었냐면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요 fx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잖아. 밑에 얘랑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그려 이렇게. 너무 밑에다가 안 그려도 되더라. 아까 해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y고 여기 x잖아. 여기를 x라고 해. 여기를 y라고 해. 이 그래프는 지금 요게 딱 떨어져서 좋은데 요 y축이 1인 거야. 여기 y가 1인 거야. 요 그래프를 요렇게 돌려서 여기다 그릴 거야. 얘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가 0이야. x축 y축 만났는데 0. 0이 여기 있고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 이렇게 그릴 거야. 됐죠?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fx의 그래프가 이거야 지금. 이게 fx, 이게 안에 있는 fx야. 알겠죠? 이게 겉, 속, 알겠죠? 껍데기, 알맹이. 껍데기가 누구랑 만난대? 2분의 1이랑 만난대. 이때 얘를 똑같이 내려 그어. 요걸 이렇게 똑같이 내려 그어. 여기 이렇게 똑같이 내려 그어. 아까 여기다 우리 2줄 그었지? 여기 위아래다 2줄 그었잖아? 그 2줄이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몇 번 만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 4번 만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요런 풀이법이 있다. 요새 엄청 유행하고 있는 풀이법이다. 근데 수능에서 이게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수능에 킬러가 없어져가지고. 네, 요런 것도 비슷하게 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되면 여기 다음 문제들도 좀 같이 풀어보고 네, 역함수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험법에 얘기 안 해줬지? 안 해줬죠? 안 해줬죠? 그냥 소문만 여기까지 한다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네, 역함수까지는 일단 할 거예요. 같이. 되게 많네, 역함수. 진짜네.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책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 다 하셨으면 내신 기출 대비 요거 푸시면 되고요. 토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